네, 안녕하세요. 플라네타리움 김재석입니다. 네, 저희는 2차 창작이 자유로운 커뮤니티 주도의 서버리스 MMO 게임을 만듭니다. 좀 전반적으로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예전에 주식회사 포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도도 포인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라인 블록체인 랩에서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을 하다가, 저는 원래 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좀 서기준 공동대표님이랑 같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기준 공동대표님께서는 이제 넥슨에서 이제 게임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었고, 그 전에 이제 드롭박스에서 이제 프로덕트 개발을 총괄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글로벌 프로덕트 개발 경험이 이제 많은 이제 저희 두 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게임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바람의 나라 리니지부터 이렇게 열심히 즐겨왔던 이제 게이머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MMO 게임들 많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전체 시장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많이 즐기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전체 게임 매출의 한 70% 정도가 MMO 게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MMO 게임을 즐겨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올해는 그 MMO 게이머들이 정말 많이 약간 분노가 폭발했던 약간 시기이기도 한데요. 약간 일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서버 종료가 되면은 사실 게임을 더 즐길 수가 없고, 게임에서 제가 만들었던 뭐 막 레벨을 많이 올렸건 뭐 아이템 얼마를 모았던 이제 그게 다 사라지게 되는데, 옛날보다 지금 더 와서 서버 수명이 더 짧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 만드는 게 돈이 더 되면은, 지금 게임이 뭐 운영비 정도가 나아준다 그래도 수시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서비스를 종료해 버리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여기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컸었고, 그래서 실제로 과거보다는 좀 그 온라인 게임에서 좀 지출하는 게 최근에 1년간은 조금 주춤하기도 할 정도로 이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률 논란 등의 좀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막 트럭에 이렇게 막 반대 시위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항의 시위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MMO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MMO 게임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짧은 세계 수명과 그 다음에 2차 창작이 어려운 환경, 그리고 좀 불투명한 환경들을 개선을 하려면은 좀 이상적이지만은 오픈 소스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이제 서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플레이어 환경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MMO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플레이어가 한 명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막 100년, 200년 가서 정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칼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게임들을 만들면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짬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블록체인을 쓰면은 블록체인의 월드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것으로서 서버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MMO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버 없이도 돌아가고 오픈 소스로도 저희가 그 게임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영구적이면서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 커뮤니티 내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거기에 쓰기 적합한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리플레닛이라고 하는 이런 서버리스 MMO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툴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툴킷이란 개념은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건 아닌데, 이런 그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들 수 있는 툴킷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들이 훨씬 더 사용자 경험도 좋고 어떤 네트워크 샤딩도 되니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2018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 중에서 게임에 쓰기 좋은 기술로서 처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C# 기반의 유일한 블록체인 툴킷이고, 저희가 400일 이상의 이제 프로덕션 레벨 게임의 구동 이제 운영 기술 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블록체인이라는 패러다임에서는 다른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불리던 것들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보통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게임 자체는 사실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그대로 따르면서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만 이제 특정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에 이제 NFT 형태로 발행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기존의 그 회사가 이제 아이템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유저한테 그 권리가 없는 점을 이제 저희가 유저들한테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혁신이지만,
저희가 조금 더 거기서 욕심을 가졌던 거는 아예 게임별로 블록체인이 나눠져서 이제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게임의 모든 히스토리들을 블록체인에 옮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서버리스 MMO라는 이상을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게임 자체의 프로토콜은 사실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서 훨씬 더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고 다른 게임이 많이 플레이된다 할지라도 제가 즐기는 게임이 방해받지 않는 등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역사가 오래되고 이제 서버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 이제 이런 아키텍처의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플레닛이라는 기술을 이제 2018년 겨울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만 만들어서는 아무래도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닌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뭔가 게임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단순 데모 게임 이상으로 아예 비즈니스 레퍼런스 자체도 저희가 좀 직접 제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인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 게임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 스타일의 롤플레잉 게임인데 이제 경제나 그 경제 요소나 경쟁적인 요소들이 일반 MMO 게임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유비소프트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게임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2월에 오픈 소스를 해서 누구나 저희 풀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 학원에서 저희 코드 리뷰를 하는 거를 이렇게 교재화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도 최근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공개될 때 약간 좀 되게 신경 써서 만들고 했었는데 좀 네,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그 게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사실 저희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오픈 소스라서 더 잘 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제 많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미션리스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네, 디지털 에셋 기반으로 이제 인센티바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경제 구성이 기존의 게임보다는 훨씬 더 다면적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 서비스는 이제 프리 마켓원이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리플레닛을 쓰고 있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저희 거를 쓰고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우연히 심심하게 검색을 하다 알게 됐을 뿐인데 저희가 이거 이 팀에선 저희 기술을 1년 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게임 외의 분야에 진출할 생각이 없었어요. 당분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을 가져다가 1년째 쓰고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저희 최신 버전을 땡겨가 가지고 이제 자기네 프로젝트에 맞게 개선 그 붙이는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매번 이렇게 BD를 하면서 뭐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고 MOU 씁시다, 협약합시다, 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뭘 하려면은 굉장히 스케일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디파이 생태계나 이제 이런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혁신들은 대체로 그런 뭐 비탈릭 부테린이랑 면접을 와서 뭐 인터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제 오픈 생태계 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퍼미션리스 익스펜션 요소를 갖고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쓰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은 결국은 저희 기술을 이제 쓸 수 있는 그 환경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데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에셋 기반이 직접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과거의 오픈 소스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공동선언에 의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도 그걸 쓴 게 고마우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식이었었고 이제 나중 가서는 무료로 엔진을 그 오픈 소스 기술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라이선스는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사실상 약간 좀 컨설팅 비즈니스처럼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디지털 기반의 에셋 기반의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게임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자산들을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게이머로 이제 이 생태계에 들어왔다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커뮤니티 매니징을 하는 등의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약간 진짜
게임에 조그맣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용돈 수준으로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풀타임 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런 이제 그 정보 사이트를 만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챗봇을 만들고 있는 분도 계시고 기획 문서를 제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유튜브에 이제 리뷰 영상을 올리고 가이드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별도로 한 게 없이 이제 나인 크로니클 골드를 이제 게임의 골드를 보상으로 주는 것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이제 게임 내 아이템을 제조할 때 NFT를 제조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NFT 제조하고 싶은 다른 사용자한테 판매를 해서 약간 월급처럼 약간 받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그 헤드 오브 커뮤니티 리드 한 분은 이제 태국에 사시는 분인데 어, 저희 그 게임에서 저희한테 받는 골드 그리고 게임 활동을 통해서 받는 골드로 매월 한 2,000달러 정도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 현지에서 이제 보통 같은 나이 때 친구들이 받고 있는 거에 한 4배 이상의 보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아버님이 이제 쉬고 계신 상황인데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좀 깨졌는데 이제 요 글자만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통적인 게임은 사실 회사와 게이머와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돈을 벌고 게이머는 이제 콘텐츠를 즐기고 돈을 내는 이제 이런 관계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그 관계라는 게 사실 되게 좋아지기가 어려운 되게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롤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생태계에 있어요. 물론 저희도 이 중에 일부를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골드를 좀 초기에 이제 사전 판매에 참여를 해서 이제 초기 개발팀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 이제 채굴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좋은 장비를 대서 이제 보안 위협이 없는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고 계시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게임 내에서 계속 이제 NFT를 만들어서 이제 초기 게이머들이 되게 쓰기 좋은 이제 무기들을 싸게 공급을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이런 분들은 하루에 아이템을 100개씩 만들어서 마켓에 올려가지고 실제로 돈도 벌고 계시고 게이머들도 이제 이 사람한테 아이템을 사면서 이게 공산품인 거죠 일종의 이제 이걸로 이제 빠르게 게임을 이제 온보딩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 생태계 디자인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 커뮤니티 내에서 스스로 아 이번에 신규 월드에서 이제 나오는 재료로 아이템을 만들 때는 더 많은 골드를 쓰게 하자라는 얘기가 커뮤니티 내에서 나와요. 왜냐면은 그 골드를 확보하면서 이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단지 회사뿐만이 아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속속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합리적으로 이제 협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하면서 이제 이런 다면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특히 이제 이미 굉장히 지배적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보다 이제 좀 도전적인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신규 게임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무척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런 요소들을 활용한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게임사의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함께 좀 즐겁게 고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한국에는 출시를 하지 않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글로벌로 지금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고요. 게임 자체는 무료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어서 이제 한국 외 분들은 누구나 게임을 다운받아서 즐길 수가 있는데 현재 디스코드 저희 그룹에 한 12,000명 정도가 지금 조인해서 함께 하고 있고 총 130국에서 사실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쪽 북미 사용자,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 기반 게임에 관심이 많은 지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런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이제 동남아 지역 사용자들이 이제 제일 비중이 크고요. 굉장히 몰입을 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뭔가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전 판매를 통해서 저희 회사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사전에 이미 제작비를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 부담 없이 좀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저희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서버리스 MMO 게임이 탄생할 수 있기를 저희가 좀 바라고 있고 이렇게 게임 네트워크가 무한히 확장되고 연결되는 미래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저희 리크루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